안녕하세요. 수상한 사업가입니다. 요즘 사업이 어렵다는 말 자주 듣죠?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망해지는 걸까? 투자 실패, 마케팅 부족, 사람 잘못 써서? 아니요, 대부분의 사업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망하는 사업의 특징을 알아보아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성공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처음엔 다들 잘 될 것 같았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열정 가득하게 시작합니다. 실패를 전제로 사업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사업자를 내고 사이트 만들고 마케팅으로 소소한 매출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은 큰 이익을 내기는 쉽지 않죠. 물론 자체적인 마케팅 채널을 보유한 상태에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시작과 동시에 매출을 올리며 쌓인 자본으로 제품의 가짓수를 늘리거나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증가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은 성공 케이스만 떠올리며 사람을 모으고 성장하면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또한 아직 시작도 못한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며 SNS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마케팅 채널을 성공시키는 것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이며 특히나 자본이 들지 않는 마케팅 채널이고 구독자를 쌓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사업보다 드는 시간과 노력이 그 배이며 노력을 통해 기르기 쉬운 전략적 사고뿐 아니라 노력만으로는 기르기 힘든 창의적 사고 또한 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알고리즘에는 이미 실패한 채널이 뜨지 않으며 알고리즘에 뜨는 채널들을 봐도 대부분 비슷한 썸네일에 비슷한 제목의 스토리를 이용하며 해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와 컨텐츠를 만들거나 사연을 받아 소통하는 영상을 진행하거나 창의력이 그렇게까지 중요한지는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당장 창의력이 제로에 가까운 저만 하더라도 썸네일을 볼 때 자연스럽게 구도가 그려지고 어떤 단어가 클릭을 유발하는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구도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강의를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유튜브 채널로 수요자를 먼저 모으고 그 후 사업체를 연동하는 방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공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직접 경험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해 나만의 인사이트가 있지 않는 이상 최소 2년은 잡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왕 유튜브를 먼저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신만의 분석들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통해 기르고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맞습니다. 굳이 유튜브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망하는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실 버티지 못하는 사업의 특징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매출의 규모가 적더라도 거대한 시대의 파도에 올라타는 순간이 오거나 입소문이 나는 순간이 우연히 오게 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규모가 순식간에 커지게 되는데 이 시기까지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이 한 트럭이죠. 쉬운 예시로 그전까지는 빛을 보지 못하다 골목식당 출연 한 번으로 순식간에 확장이 된 돈가스집이 있죠. 본격적으로 버티지 못하는 사업의 특징을 알아보자면 하나는 위임이 힘들다는 것이고 다음은 반복 구매의 구조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외주의 선택지가 좁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특정 플랫폼의 의존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시스템을 짠 대표님들은 공감하겠지만 초반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해야 할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순이익도 얼마 되지 않아 사람을 고용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거의 모든 사업체마다 순이익은 정체가 되지만 업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옵니다. 특히 사업체가 상담이나 컨설팅 혹은 컨텐츠 제작처럼 대표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이야기가 더욱 심각하죠. 이때 선택지는 직원을 고용하여 위임을 하거나 외주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것인데 만일 사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업성이 있다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좋고 만일 단기적으로 자본을 쌓아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거래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외주를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여건조차 되지 않는다면 서비스의 제품화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품처럼 판다는 것은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매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템플릿이나 강의 혹은 책으로 만들어 놓아 고객이 스스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수익성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버틴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사업체에서 직접 디자인을 제작해주지 않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템플릿으로 도구를 만들어 둡니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디자인 요청에 따른 해결책 혹은 컨설팅 내용을 전부 정해두고 디자인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면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반복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구매로까지 연결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체에서 중요한 요소는 반복 구매입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시장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 구매를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사업체 내에서 반복 구매를 일으키라는 말인데 이미 아반떼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은 아반떼 자동차를 다시 구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에서 리스를 도입한다면 매월 리스료를 받고 이는 반복 구매와 마찬가지죠. 즉, 내 상품이 반복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상품이라면 내 사업체에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거나 고가의 상품을 인질로 주고 매월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구독 형식의 모델을 추가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업종이라도 조금만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복 구매를 일으키는 비즈니스 모델은 떠올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넘치는 사업가라도 결국엔 지칠 수 있기 마련이기에 처음에는 구조에 집중을 하고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걸로 합시다. 그 후에 디테일로 구조 안을 채우고 적절히 맡기거나 방법은 따라오고 아무리 순이익이 적더라도 버틸 수 있고 버티기만 한다면 그 뒤는 시간 싸움이죠. 수상한 사업가였습니다.